안녕하세요. 온라인 글 교습소 글감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남 콘텐츠 코리아 랩에 초청받아 다녀왔던 현직 PD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당시 진행했던 강연 내용을 재현하고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기 위해 카메라를 켰어요. 2025년 11월 27일 담당 작가님으로부터 강연 제의가 도착해서 제가 직접 경남 콘텐츠 코리아 랩에 방문하여 웹소설 작가 지망생분들에게 신인 작가로 웹소설 계약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를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요. 20분 내외의 짧은 강연이었지만 글감 작가반 수업에도 꾸준히 얘기하는 핵심만 담은 내용이라 유튜브에도 올리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 업로드합니다. 특히 작가 지망생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선행하고 아마 많은 작가님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인 출판사의 시선을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웹소설 데뷔와 성적,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나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 각 간략한 설명을 진행해 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강연의 총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성향 웹소설 작가와 PD를 겸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의 시선도 작가의 입장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강사이기도 하죠. 일단 제 작가 이력은요. 약 2020년도부터 단행 3종의 출간으로 시작했으며 카카오 페이지 기다리면 무료 오리지널이라는 최상위 프로모션을 받아서 블루 아워라는 작품을 연재했고 현재에도 꾸준히 집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PD 이력은요. 2022년도부터 구디 스튜디오, 북극여우, 아레스 미디어 등 여성향 웹소설 PD로 근무하였고요. 현재는 작가들을 너무 수익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보는 출판사들의 업무 지시, 요것들에 조금 질려서 함께 일했던 팀장님과 뜻이 잘 맞아서 도서출판 비로소라는 출판사를 창립하였고 현재는 기획팀장으로 재직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글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글 교습소 글감의 대표 강사로 강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인 작가 투고작은 안 봐도 되니까 일단 반려하라. 저희는 기성 작가 차기작 컨택만 해요. 이것들이 제가 실제로 들었던 업무 지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제가 면접을 다니면서 들었던 출판사의 업무적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재된 출판사 및 플랫폼은요. 2024년 중반도부터 폐업 및 사업 철회한 곳입니다. 이게 제 귀에만 들린 게 이 정도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출판사들은 신인 작가를 좋아하지도 않고 사업 철회, 폐업 이런 것들이 연달아 이어지는 걸까요? 사실 그 이유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즘에 웹소설 시장이 정말 많이 악화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작품당 수익이 위축되고 출판사는 이제 돈이 되는 작품만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출판사도 플랫폼도 이미 검증되고 수요가 있는 기성 작가들의 작품들만 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 웹소설 시장은요, 돈이 되는 작품을 써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돈이 되는 작품은 대체 어떻게 만드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웹소설 작품의 성적 그리고 수익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좌지우지되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웹소설 시장이 있으면 저희 웹소설 작품은 이 안에 존재하게 되죠. 이 형태에서 웹소설 작품의 성적과 수익 등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출판사에 투고하고 계약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플랫폼에 심사를 넣어서 어떤 프로모션을 받았는지 최근의 시장 동향이 어떠한지 이런 것들이 외부적 요인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요.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여기가 아마 작가님들이 직접 기획하고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요. 작품의 소재, 키워드, 셀링 포인트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놉시스와 플롯, 원고는 어떻게 작성했는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웹소설 작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요인을 각각 천천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적인 요인에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아마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출판사와 플랫폼이 지금 가장 선호하는 작품이 무엇인가?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저희가 출판사에 직접 투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체로 출판사가 적극적으로 나오는 경우는 무료 연재 컨택이기 때문에 우선 무료 연재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출판사에서 무료 연재 작품에 컨택을 나가는 경우 그 지표는 사실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바로 성적 추이예요. 네. 연재 회차 대비 추천수, 조회수, 별점수가 어떤지 높은가 낮은가 그리고 투데이 베스트에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플랫폼에서 프로모션을 줄 때는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까요? 우선 첫 번째는 수익성 높은 작품입니다. 여기서 수익성이라는 게 즉 돈이 되는 작품이고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챙기는가? 이건 내부적인 요인을 검토할 때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정성 높은 작품입니다. 장기 IP로의 매력이 있는가? 라고 썼는데요. 한순간의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작품을 뜻합니다. 사실 출판사들도요. 억대, 몇 천만 원대 이런 작품들을 엄청나게 기대하고 바라지는 않습니다. 플랫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두 번째로 매력이 있는 작품이 바로 요거예요. 꾸준하게 수익이 나오는 작품, 즉 장기 IP로의 매력이 있는 작품들을 뜻하겠죠. 저희 네이버 시리즈 로맨스 순위 한번 정렬해보시면 1, 2위에 있는 작품들의 론칭 연도가 2014년, 18년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작품들은 꾸준히 수요가 있고 계속 화제되는 작품들이죠. 네, 명작이라고 불리는 작품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 특히 출판사에 투고할 경우 가장 궁금한 점이 있겠죠. 바로 그 작품들을 검토하는 PD들. 어떻게 보고 무엇을 보는가? 이것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투고할 때 시놉시스와 초반부 원고를 제출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작가님들이 시놉시스를 먼저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PD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일단 원고부터 펼쳐봅니다. 이게 이유는 다양한데요. 시놉시스가 아무리 짜임이 좋아도 원고에서 재미가 없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놉시스는 독자들에게 오픈되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독자의 마음에서 1화를 보고 그 다음으로 시놉시스를 판단하게 됩니다. 1화를 보고서 오 이거 재밌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 라는 생각이 들면 이후에 시놉시스를 확인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고를 잘 쓰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특히 다음 회차가 궁금할 수 있도록 후킹 포인트를 잘 잡아주셔야 합니다. 심지어 플랫폼 담당자들의 경우에는요. 한 달에 100개가 넘는 작품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1화에서 판가름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시놉시스에서는 어떤 것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는 셀링 포인트가 명확하고 매력적인지를 봅니다. 단순히 키워드와 클리셰의 조합이 아니라 그 작품만의 차별적인 부분, 그런 셀링 포인트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메인 서사와 로맨스 서사가 균형 있게 설계되었는지도 봅니다. 여성향, 특히 로맨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점인데요. 제가 수강생분들 그리고 작가님들께도 가장 많이 검토하고 의견 드리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서사 진행이 안정적이고 매끄러운지를 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기승전결 있죠? 이에 잘 맞추었는지도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이제 작품에 잘 녹여내야겠죠? 그래서 내부적인 요인에서 신경 쓰면 가장 좋은 부분은요. 바로 외부적 시야. 저희는 편집자적 시선이라고 불러요. 요 외부적인 시야를 갖추고 기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타이밍이 있어요. 제가 웹소설 작가로 활동하면서 한 6편 정도의 작품을 집필하고 출간했는데 그런데 아직 저조차도 원고를 쓰기 시작하면요. 제 글이 객관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는 글을 집필하는 작가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시선은요. 반드시 작품 집필 전에 기획하고 설계하는 단계에서 가져가야 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3가지 단계로 나눠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자, 첫 번째 기획 단계에서는요. 키워드, 클리셰를 제외하고 차별적인 셀링 포인트가 있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장기 IP 작품을 선호한다고요. 키워드와 클리셰, 얘네들은 일종의 유행을 타기 때문에 시기가 지나고 흐르면 그 유행은 결국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신인 작가가 쓴 작품, 그리고 기성 작가가 쓴 작품, 이 두 작품이 키워드와 클리셰로만 이루어져 있고 둘 다 완전히 비슷하다면 당연히 독자들은 검증된 기성 작가의 명작을 읽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차별적인 셀링 포인트,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여주고 싶은 것이 명확한가? 나는 계약연애도 보고 싶고 사내연애도 보고 싶고 애절한데 달달하고 매콤하고 그러면서 싸우면 좋겠고 뭐 신파도 있으면 좋겠고 등등등. 욕심이 많을 순 있어요. 그만큼 작품에 애정이 가득하다는 뜻이니까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한 번에 들어갈 경우 작품엔 방향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작품에서는 보여주고 싶은 게 이거다 하고 명확하게 잡아주시는 게 오히려 작품을 뚜렷하게 만들어요. 이거에 대한 연장선으로요. 작품 설정이 명확하지 않고 지저분하지 않은가? 내 작품은 이런 작품이다. 이런 스토리를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어야 아무래도 작품성이 뚜렷해지기 마련입니다. 다음은 시놉시스 단계입니다. 먼저 서사 전개 설계가 안정적인가, 기승전결 요거에 따라 잘 맞춰졌는지를 봅니다. 사실은 이건요. 어느 정도 작법 공부를 좀 선행하면 잘 갖출 수 있는 문제예요. 저희 글감 같은 경우에는 작가반에서 요걸 잘 잡기 위해 1, 2회차에 거쳐서 작품 이론 수업을 선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금 공부가 필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놉시스가 너무 길거나 가독성이 떨어지진 않는가? 작품을 설정하고 구상하다 보면 당연히 욕심이 나고 자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내용을 다 담으려고 하다 보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 내가 진정으로 어필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묻혀버리고 가독성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실 하루에도 몇십 개나 되는 작품들을 검토하는 PD 아니면 플랫폼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출용 시놉시스는 5페이지 내외로 작성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놉시스 상에서 모두 설명되는가? 시놉시스는요, 작품의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주 간혹, 정말 간혹 시놉시스에서 열린 결말을 맺어주시거나 떡밥을 던져주시는 분들이 조금 계세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담당자들은 작품의 방향성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고 이 작품의 개연성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시놉시스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시놉시스만을 보고도 모든 의문이나 궁금증이 다 해소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원고 작성 단계입니다. 일단 너무 느리거나 설명적이지 않은가?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가? 작품에 애정이 많다 보면 내가 설정한 것들 그리고 중요한 세계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다 설명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초반부에 설명을 막 우다다다 넣어버리면 오히려 지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 글감 작가반에서는 장면으로 보여주기 또는 이러이러한 떡밥을 언제 넣을 수 있는지 원고 집필 전에 기획하고 구상하는 단계를 거치는 연습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입부와 후반부의 후킹 포인트가 잘 설정되어 있는가? 도입부에서는 흡입력을, 후반부에서는 연동률을 올려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어서요. 웹소설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호흡입니다. 이 호흡은요. 플롯의 설정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플롯은 서사와 장면의 배치 순서를 뜻합니다. 일종의 연출이에요. 웹소설은요. 같은 내용이더라도 플롯이 달라지면 완전히 다른 작품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플롯 설정이 정말 중요한데 대체로 신경 쓰지 않는 작가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단계를 잘 챙겨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 저희가 이렇게 웹소설을 쓰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시놉시스를 작성하시겠죠? 기획하고 구상하고 또 정리하는 단계를 거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시놉시스에서 바로 원고로 넘어가 작성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바로 제가 앞서 말했던 플롯의 설정, 요 설정이 누락되게 됩니다. 제가 앞서서 시놉시스는 작품의 설명서라고 했죠. 그래서 시놉시스는 대체로 시간순으로 기술됩니다. 그런데 그 시놉시스를 토대로 원고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요. 별도 플롯 설정을 진행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수강생 분들께도 그리고 간혹 담당 작가님들한테도 시놉시스와 원고 저 사이에 한 단계를 더 추가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바로 트리트먼트, 다른 말로는 콘티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계를 선행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트리트먼트 단계에서는요. 플롯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설정합니다. 이 단계가 진행되어야 원고가 확실히 몰입력도 올라가고요. 호흡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이 트리트먼트 작업은 작가님들마다 작성하는 법도 다 다르고 정답은 없기 때문에 어떤 장면을 먼저 보여줄 것인지, 몇 화에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러프하게 작성해보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플롯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어느 정도 작가의 센스에 달려있는 연출적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은 사실 많이 글을 읽고 많이 써보고 많이 공부하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저희 글감 웹소설 작가반에서는 이런 트리트먼트 작업 때 어떤 연출이 들어가면 좋은지 이런 꿀팁 같은 것도 다 전수해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내용 진행해 보았는데요. 오늘 했던 강의를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로는 출판사와 플랫폼이 원하는 작품, 요거는 조금 쓰리지만 돈이 되는 작품이라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낙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돈이 되는 작품은 결국 좋은 작품이니까요. 저희가 상업예술을 창작하고 있긴 해도요. 그 선택권은요, 독자들에게 있습니다. 마냥 상업성만 챙긴 작품이 무엇이냐? 바로 키워드와 클리셰로만 이루어진 작품들이에요. 독자들도요, 예술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작품성도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셀링 포인트 설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상업적인 부분에 집중하시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 작품성도 같이 챙기면서 궁극적으로는 좋은 작품을 쓰기 위해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빛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집중해야 할 것들, 이번 강연 내용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렸어요. 첫 번째, 장기 IP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셀링 포인트를 설정하기. 두 번째, 도입부 후반부에 후킹을 잘 넣어서 연동률을 올리기. 세 번째, 원고 내의 호흡 조절을 위해서 트리트먼트, 콘티 작업을 선행하기. 네 번째, 투고와 심사 시 10화 이후가 궁금하도록 만들기. 다섯 번째, 시놉시스는 가독성이 높고 깔끔하게 작성하기. 이렇게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경남 콘텐츠 코리아랩에서 진행했던 웹소설 지망생을 위한 강연, 그 강연 내용을 한 차례 재연 진행해 보았는데요. 어떠셨을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자세하고 정확한 방법은 1대1로 작품 맞춤 피드백을 드리는 것이에요. 작가 지망생 분들이 데뷔 이후에도 스스로 작품을 잘 집필하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꿀팁, 그리고 맞춤 피드백을 전수해 드리는 것인데, 이걸 위해 저희 글감의 웹소설 작가반 수강생을 받고 있으며 연계 출판사를 통해서 현재 작품 계약 및 데뷔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가오는 2025년 마지막 날 12월 31일까지만 수강료 10% 할인 이벤트 진행 중이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문의를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